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7월 23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까지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시끄러웠죠. 조정원 같은 이제 찌꺼기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먼 물을 퍼붓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겪고 난 뒤에 결국에는 당원 80%랑 일반 국민들 20%를 묻는 형태로 결정까지 됐습니다. 사실 7대 3 정도가 되는 게 적절하다라고 봤었는데 8대 2가 된 것도 결국에 끝까지 그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뜻밖에 되지 않죠. 한 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반 여론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전 장관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일반 여론으로 봤었을 때는 한동훈한테 사실 상대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당원으로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당원에서 당원들 말고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의견과는 또 다릅니다. 당원들의 의견과. 근데 이런 조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나경원이거든요. 원희룡은 또 그런 식의 조직력이 없습니다. 약간 원희룡 같은 경우도 개인 플레이어거든요. 한동훈과 마찬가지.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 협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원희룡이 한동훈의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이제 따로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이고 문제가 이제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진짜 한동훈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나경원과 원희룡 두 사람이 힘을 합칠 가능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당협위원장들한테 인기가 많고 의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나경원이 오히려 한동훈 쪽에 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뭘 봤었을 때 이번에 출마 선언을 봤었을 때 출마 선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번에 출마 선언 세 가지를 딱 보고서 그렇게 느꼈어요. 진보 좌파라고 하는 그 언론사들은 뭐 세 명을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또 친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시지를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윤 메시지를 낼 수는 없죠. 미쳤다고 그 당대표 지금 출마 선언 나가는 사람이 대통령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어떤 맥락과 그 워딩을 보고 있으면은 이번에 사실상 길을 정한 것 같아요. 나경원, 한동훈 두 사람은 하나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길로 걸은 것 같아요. 나경원과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수직적 관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식의 워딩이 있었냐? 나경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어요? 한동훈한테 하는 소리겠습니까? 한동훈이 무슨 뭐 줄 세우고 있습니까?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한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식의 어떤 포지션 때문에 친윤 쪽이 나경원을 결국에 버린 거죠. 처음에 같은 경우는 총선 끝나고 원희룡이 등판하겠다라는 거는 원희룡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 이 지금 대놓고 이제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건데 원희룡이 등판한 거를 솔직히 원희룡이 자의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순박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모 신자 그 신도들 같은 좀 사이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놓고서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전당대회 직전에 원희룡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만나가지고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당정 일치를 해내겠다라고 원희룡이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해봐라, 잘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판장 돌려가지고 나경원을 밀어뜨리고 김기현을 세웠던 것처럼 또다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는 나경원을 제끼고 원희룡이라고 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 과연 그때처럼 또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의 뜻대로 안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땠던 거예요? 총선 직후에만 하더라도 친윤 쪽과 뭔가 원팀으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경원 의원이 입장을 안 밝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철규랑 나경원 연대, 나이 연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불쾌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19일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이었죠. 19일에도 나는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친국민이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다 보니까 바로 그 얘기 나왔던 날에 원희룡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출마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나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친국민이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원희룡한테 바로 접촉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그 다음날 출마 선언한 다 뻔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은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비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거는 비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나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전당대회 직전에 만나고 가장 이번에 출마 선언문도 짧았습니다. 그렇게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내용에 아주 촘촘하게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짧은 지금 원고에 촘촘하게 누구 이름이 박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대통령 워낙에 많이 얘기해서 입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 당과 정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세 가지 놓고 봤었을 때 상식적으로 누구 얘기가 제일 맞습니까? 한동훈이랑 그 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이름을 지어놓고 세 개 메시지만 보더라도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정이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 되겠습니까? 수평적이고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로 당정 일치의 모습인 거 아니겠어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랑 친해. 나는 대통령이랑 신뢰가 있어. 재미난 것은 원래 한 전 위원장이 했을 법한 저 얘기, 한 전 위원장이 했던 저 얘기, 건강하고 수평적인 어떤 관계 이 얘기가 누가 원래 해왔던 얘기입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까지 정치 내내 해왔던 얘기거든요. 친박 무슨 뭐 해체시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이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해가지고 세보개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원희룡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극렬 보수 지지층에서는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좌파다라는 식으로 비판도 많이 받아왔었는데 코미디가 뭡니까? 갑자기 원희룡이 뭐가 돼 있어요? 보수의 수호전사가 돼가지고 한동훈이 좌파가 돼 있으니까 이게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게 지금 뭡니까? 이제 희한한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레임 아닙니까? 웃긴 노릇인 거죠. 원 전 장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에 있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진짜 구질구질하고 구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희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게 당정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특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입장을 보이냐라는 거겠죠. 일단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같은 경우는 최상면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필요시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원희룡 전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최상면 특검에 대해 가지고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특검법을 받는 거가 아니라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이 여론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도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분명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가? 특검을 반대하는 게. 근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그 특검법을 반대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보다도 꽉 막힌 진짜 꼴통 같은 모습만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특검에 대한 임명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민주당이 한 명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 골라가지고
두 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라.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아닌데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제3자,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구성하는 형태로 그렇게 특검법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인데 저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들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 가지고 그 모 정당에 있는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어? 뇌가 그냥 그분들은 다 1차원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멈추겠지만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과 대다수의 상식적인 당원들 같은 경우는 한 전 위원장의 특검에 대한 이 입장에 대해서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권에서는 진짜 윤통의 지지율이 10%대가 될 거고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특검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특검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프레임을 우리가 전환시켜야 된다. 제3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어떤 제3자가 특검을 임명한 형태로 가자라는 식으로 역으로 특검을 제한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그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라도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공감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